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안 되었어요.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미칠 것 같은 날들을 보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마냥 넋놓고 슬퍼만 할 수 없더라고요. 밀려드는 고지서들, 당장 드는 생활비, 챙겨야 하는 아이들. 전 아이를 낳자마자 회사를 그만뒀기에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정주부를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 전에 하던 일이 경력이랄 것도 없고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동안은 다행히 남편이 능력이 있어 프리랜서로 일하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재테크도 잘해서 꽤 괜찮은 동네에 집 하나와 아주 작은 상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돈을 워낙 잘 벌었기에 큰애는 사립초에 사교육도 여유롭게 하고 있었고 둘째는 영유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큰애는 학원을 모두 그만두고 학교만 다니고 있고 둘째도 영유 그만두고 근처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동네에서 계속 애들 키울 형편이 안 될 것 같아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집과 상가 팔아서 제 고향 지방 소도시에 3층짜리 상가 빌라 사서 이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애들 데리고 3층에서 살고 1층 상가와 2층 가정집을 세주면 넉넉하진 않아도 그런대로 애들 키울 돈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서 시댁과 돈으로 문제가 생기네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 받은 거 없이 반전세에서 시작했고 사실 전 신혼 초에 맞벌이한 거 그때도 남편 월급이 제 월급의 2배이긴 했어요. 그게 전부이고 모두 남편이 번 돈이긴 합니다. 중간에 어머님이 사기당하셔서 집 빼고 모두 날리셔서 남편이 시어머니 생활비 드렸는데 그건 저도 그동안 불만 없었고요. 어머님 집도 지방이라 그리 큰 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 이제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그때 좀 당황하시는 눈치였지만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님한테 전화 와서는 처음 위로의 말 몇 마디 하고 고향 내려가기로 했다는 말 들었다고 하시더니 한참 뒤에 하고픈 말을 꺼내셨는데 본인들 형편도 어렵고 어머님 형편도 어려우니 제가 좀 도와줬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생활비 안 나갔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도 저한테 말은 못하고 힘드셨겠죠. 형님네도 외벌이이고 많은 직장인이 그렇듯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아파트 대출금 갚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도 이상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지금 어린애들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그런 말을 들으니 난처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돕길 원하시나 물으니 얼마라고 딱 말하긴 어렵지만 아파트 팔고 건물 사고 남은 돈에서 목돈으로 좀 떼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드린다면 얼마를 드리는 게 적당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 돈 드린다는 제가 생각이 모자란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집에서 아이들만 키워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추가합니다. 현실적인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볼 게 염려되니 글 지우라는 조언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지웠어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이고요. 왜 지방 가냐고 묻는 분이 있으시던데 이 동네에서 아이 낳고 쭉 살다 보니 아이들은 이미 이곳의 넉넉한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만 바뀐 상황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도 예체능 학원은 다시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이사 가기 전까지 한 군데만 보낼까 해요. 저도 지금은 많이 지친 상태라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무래도 친정 근처에 살면 제가 나중에 일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등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보단 사교육을 덜 시키는 분위기라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떤 님이 해주신 조언을 보니 일단 지금 사는 아파트 월세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작은 상가는 어차피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샀던 거라 주변에 공실인 상가도 많고 월세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친정 근처에 작은 전셋집 얻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누가 알아볼까 하는 마음에 수십 번 썼다 지웠다 했지만 결국 여기에 조언 구하길 잘한 것 같네요. 정말 제가 그동안 바보같이 수동적으로만 살아와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누가 알아본들 어떠냐 하는 심정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시댁 쪽에 먼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연락이 온다면 상황 정리 좀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하고 미뤄야겠어요.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형님이 도와달라고 한 건 어머님입니다. 형님한테 돈 드릴 일은 없고 드린다면 어머님만 드리고요. 아주 많이 드린다면야 그게 나중에 형님께 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드린다고 해도 어머님 용돈으로 쓰면 끝일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생활비 드리다가 저희가 못 드릴 것 같으니 형님네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연락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희만 드리고 형님네는 안 드렸던 걸로 알아요.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1.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남편 사별 후 같이 살고 있으면 몰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부양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렵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들 잃은 부모 마음 생각해서 2천 정도 드리고 후에 또 연락 오면 형편이 어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돈 남은 거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댓글 2. 그 형님 염치도 없네요. 몇천 뚝 떼어서 시어머니 드리면 그 돈 형님한테 갈 확률이 높고요. 형님 계시니 시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들 이제 키우셔야 되는데 아직 아이들 나이 어려서 그렇지 학년 올라갈수록 돈 많이 듭니다. 지금 당장도 아이들 다니던 곳 다 제대로 못 해주고 있잖아요. 대학 학자금도 떼어놓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자식이 있다 해도 남편 없으면 시댁이 아닙니다. 남편 목숨값이니만큼 절대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아이들만 생각하세요. 지금 돈 떼어드려도 고마운 줄 모르고 돈 있으니 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쓰니 어려울 때 그 사람들 안 도와줍니다. 댓글 3. 당장 아들 죽자. 돈 계산 들어간 인간들임. 돈 주면 계속 호구되는 거고 안 주면 인연 끊기는 거임. 남편이 남긴 유산은 자식들한테 써야지. 그걸 왜 퍼내가려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돈 관리 잘해요. 과부가 돈 있다는 소문 퍼지면 지나가는 동네 건달들도 기둥서방 하겠다고 덤비는 세상인데 일이 흐리멍텅해서야. 그거 님하고 자식들이 평생 기대서 살아야 할 남편 대신 남겨진 유산인 거 잊지 말고 친정 시댁 친구 등등 누구하고도 돈거래하지 마시기를. 댓글 4. 주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자고 앞으로 애들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넘칩니다. 가지고 있다가 애들 대학 자금으로 쓰든지 결혼할 때 주든지 하세요. 어머님 살기 힘드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라 하세요. 여자 혼자 아이 둘 키우다 보면 목돈 필요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손 벌리겠어요. 때론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 자식 위해 살아가길 바래요. 댓글 5. 집 파는 것 반대해요. 차라리 월세로 돌리고 그걸로 지방 임대로 가세요. 월세도 계산해서 보증금을 필요자금보다 넘치게 받으면 나중에 빚이 되고 주변에서 돈 냄새 맡아요. 귀신같이. 정말 돈, 피부치도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항상 없다 없다 하셔야 해요. 그게 나중에는 도시 집값이 훨씬 오를 것이고 아이들은 자라면 다시 도시로 올라올 텐데 지금 그걸 다 정리해 소도시 가면 나중에 자산 격차를 어찌하려고. 그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에요. 상대적으로 지방은 덜 오르니 현명하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그걸 정리하면 시가에서 눈독 들이잖아요. 쓰니가 아직 현명하지도 모질지도 못하니 그 재산 지키기 힘들어요. 지금은 그냥 손대지 말고 임대로 내려가요. 주위에 퇴직한 분들도 나중에 도시로 못 나온다고 자기 집 안 팔고 임대로 지방 갔다가 더 연로해지시니 도시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때 안 판 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집값도 훨씬 올라 있고요.
그리고 남편 것 상속 등기를 미성년 자녀하고 지분 등기하실 텐데 엄마 혼자 처분 못해요. 남편 쪽 누군가가 미성년 자녀 후견인이 되어서 최진실법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손대지 말아요. 꼭꼭 지방월세로 가요. 혼자 되어서 자녀들과 씩씩하게 사셔야지요.